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장명, 그러니까 신생아 장명이나 개명을 하기 위해서 장명소를 직접 찾아보거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장명소를 찾아볼 때 너무 많은 장명소 또는 너무 광고만 많이 하는 장명소, 뭐 블로그, 홈페이지, 카페, 심지어 유튜브 동영상까지 그 주장하는 내용도 다 다르고 장명하는 방법도 심지어 다 다를 수도 있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면 차라리 민속촌에 가서 알바생한테 좋은 이름 하나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또 서당에서 3년 동안 묵은 강아지한테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명소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한 번쯤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그 교수, 박사, 뭐 대학 강의, 출강 이런 그 글들을 많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좋은 대학교에서 성명학 관련 과가 신설돼서 뭐 학사를 배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철학,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일부분으로 뭐 학업으로 배웠을 수는 있지만 어떤 학위를 수여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그 평생교육원, 평생 뭐 연구원 뭐 이런 곳에는 뭐 강의를 잠시 나가서 뭐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의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소비자 광고 대상 혹은 브랜드 광고 대상, 무슨 만족도 1위,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보면 그 광고에 굉장히 열을 올리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광고 대상 이런 것들은 그 본사에서 장명 능력이나 어떤 방법을 직접 조사를 해서 그 뭐 순위를 만들어서 대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2, 30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주면 그곳에서 상표와 상패를 만들어주고 그 브랜드 대상이라는 광고를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이런 곳에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1년에 최소한 10여 회 이상 이런 연락을 받습니다. 저도 그거 돈 주고 샀으면 뭐 노란색에 뭐 멋있는 그런 광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명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인터넷을 방문을 하면 장명료가 비싸고 인터넷으로 하면 싸고 또 어떤 장명 방법으로 하면 얼마, 또 마지막에 최고의 어떤 장명을 하면 얼마,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최고의 장명이면 그 최고의 장명을 해서 고객분들한테 해주고, 그래서 자기는 장명료를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장명료를 많이 받으면 되는 것이지, 방문을 했을 때는 얼마, 인터넷으로 했을 때는 얼마, 이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또 문제가 이 특허청. 특허청이라는 것은 상표 등록을 받고 특허 등록을 받고
실용신안 이런 것들의 등록을 심사를 해서 받아주는 것이지, 예를 들면 어떤 장명 방법, 어떤 성명학, 이것에 그 장명 내용, 장명 방법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서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한 무슨 성명학 이걸 가지고 특수 장명, 특별 장명 이런 식으로 해서 특허청에 어떤 뭐 등록을 했다. 심지어 특허라고까지 사기를 칩니다. 장명의 특허는 없습니다. 상표입니다. 이건 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수십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광고를 하루에도 수십 개씩 합니다. 뭐 가족이 4명 정도만 돼도 12개, 더 있으면 뭐 20, 30개도 만들 수가 있겠죠. 또 이 연예인 사진 진짜 많이 올려놓습니다. 같이 찍은 사진, 유명 인사 사진.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유명하길래 이렇게 많은 연예인과 유명 인사들이 가서 장명을 했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가관입니다. 그 이름을 보면 한글도 맞지 않고 성명학적 조건에도 맞지도 않아요. 그럼 자기 자신만의 나홀로 성명학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광고에만 열을 올리는 이런 장명소는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방송 출연 뭐 100회, 1000회까지 써놓은 이것은 방송에 본인이 출연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방송국과 인연이 되면 합니다. 저에게도 몇 번의 의뢰는 왔습니다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 방송 출연인 건 본인이 방송에 출연을 한 것이지 본인이 장명을 그 방법이나 이치에 맞게 잘 한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이 언론과 방송 출연 이런 것들에 대한 광고입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나 최소한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또 통신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통신 판매 등록증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장명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명을 제대로 하고 또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장명을 제대로 하는 곳인지, 위치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은 한 번쯤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뭐 유선 전화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통신 판매를 한다고 하면 은행, 그러니까 카드, 그 다음에 핸드폰 뭐 이런 것들로 인한 결제가 잘 이루어지는 곳인가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심지어 블로그 카페에다가 전화번호하고 계좌번호 하나 딸랑 남겨놓고 입금하라.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서 하시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환불도 해주지 않습니다. 아주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지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슨 지점 뭐 해서 수십 개의 각 지역의 지점을 광고를 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하지만 본원의 원장을 제외하면 그 장명 능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치킨이나 짜장면 집이라면 뭐 대리점, 뭐 지점을 얼마든지 하겠지만 장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명품 뭐 이런 상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점 관련 사항들은
한 번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장명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자 장명과 수리성명학과 한글 소리로 하는 장명. 수리성명학이라 그래가지고 종성 자체를 다 무시를 하고 한자로만 맞춰서 장명을 해주면 이것을 한글 성명학 하는 데로 가면 소리가 빵점이라고 합니다. 또 그 반대로 한글 소리로 무슨 뭐 연도의 주파수를 잘 맞춰서 최고의 이름이니까 한문은 필요 없으니까 네 맘대로 써라. 그거 한자 성명학 하는 분한테 가면 빵점 소리.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주의하라 해서 하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한 군데 가서 또 장명을 하고 또 잘못 걸려들이면 한 번 더 장명을 하는 이런 웃지 못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서 한글과 한자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 있게 잘 장명을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글 그리고 한자로 사주에 맞는 좋은 이름을 잘 장명을 했는데 갑자기 다 버리고 한글의 획수를 셉니다. 즉 박수하라고 예를 들어서 장명을 했으면 733 그러면 10획에 불기수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한글의 획수를 센 다음에 한문성명학, 수리성명학의 80의 수리를 갑자기 거기다 대입을 해서 10획이 발생해서 다 패망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한글로 장명한 이름의 100%, 뭐 99%는 다 여기에 걸려들게 됩니다.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한글의 획수를 맞춘 다음에 사주에도 맞추고 한글 소리도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주장하는 어떤 성명학으로 여러분들이 물론 그곳에서 처음부터 그 이름을 장명을 해서 나는 이 이름으로 하겠다 했으면 그걸로 좋은 이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한자와 사주를 가지고 한글 소리까지 포함해서 장명을 하는 경우는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그 풀이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풀이를 한 그분들한테 새로 장명을 만약에 받아가지고 왔다. 저한테 물론 뭐 가지고 왔다. 빵점 이름이 되겠죠. 이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호간에 조합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글의 획수만 세어서 어떤 성명학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보면 무슨 주역괴 특히 무슨 1, 2, 3, 4, 5, 6, 7, 8, 9, 10의 수리를 세는 삼원오행 또 뭐 성씨와의 자원오행이 안 맞는다는 등 해서 여러 가지로 트집을 잡히면 이 세상에 이름은 장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이름도 없고 나쁜 이름도 없고 성명학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 심지어 21, 23, 33 수리, 과부수리라고 합니다. 이 수리는 최씨, 김씨, 뭐 대부분의 뭐 우리나라 성씨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장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수리의 영동력이 굉장히 강한 수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리들을 뭐 2개 이상씩 막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 정도 들어간 걸 가지고 트집을 잡거나 과부가 된다고 한다면 이 역시 올바른 성명학자나 장명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또 그 지역 정보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뉴스, 무슨 신문 뭐 해서 중앙 일간지들이 아닌 광고 정말 수없이 합니다. 본인이 직접 씁니다. 원고만 넘겨주면 됩니다. 물론 원고료는 본인이 돈 지불해야 되겠죠. 무슨 장명, 무슨 비법, 무슨 장명소, 뭐 해가지고 정말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자기 장명소를 자기가 광고를 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장명소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장명소,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뭐 심지어 무슨 중소도시들까지 전체의 지역 도시를 다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에 올립니다. 전국으로 유명하다는 뜻이겠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지금은 이 포털 사이트들이 검색을 로봇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무슨 부산 장명소, 대구 장명소, 광주 장명소, 인천 장명소, 수원 장명소 하면 그게 다 뜹니다. 다 검색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를 악이용하는 거죠. 얄팍한 상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전국에서 유명한 장명소. 제가 장명하는 우리 장명소도 전국에서 유명합니다. 제주도에서도 장명 신청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유명한 장명소 하나면 되는 것이지 뭐 읍면동까지 이것은 정말 그냥 장명소라기보다는 그냥 잡상인 그냥 광고에만 열을 올리는 이런 사람들 사무실은 그렇게 잘 차려놓죠. 사무실 세도 못 냅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지식인입니다. 지식인은 그 답변자의 능력을 판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답변 내용이 옳고 그름을 누군가가 운영자들이 체크할 수도 없습니다. 또 틀렸어도 그것은 개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삭제를 하거나 게시를 노출을 금지시킬 수도 없습니다. 마음입니다. 뭐 심지어 중고등학생들도 뭐 얼마든지 답변하고 밤새워 답변하면 지식인 전체 1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해도. 답변 내용과는 상관도 없습니다. 지식인의 어떤 그 법규를 그 원칙을 위반하지만 않으면 돼요. 명예를 훼손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인 순위를 이용을 해서 내가 1등이니까 내가 최고의 장명이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답변자들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도 그분들한테 또 장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정말 지식인의 뭐 한 수백 명 답변하면 한두 분 정도는 전화 연락이 옵니다. 이와 같이 그 내용들을 무슨 내용인지 올바른 답변인지 구분할 수도 없는 이 지식인, 그리고 홈페이지도 없고 뭐 심지어 연락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카페, 블로그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화번호, 심지어 전화번호도 없는 데도 있어요. 메일로만 하라고. 그냥 계좌번호 하나 딸랑 적어 놓고 장명료 보내라.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통신 판매도 안 합니다. 통신 판매 신고 필증도 없어요. 주소는 있겠습니까? 유선 전화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시대에 가장 주의해야 할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외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내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거 다 검토하면 좋은 이름은 없습니다. 저도 장명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어딘가에 걸려요. 그래서 장명을 해서 이름을 보내면서도 제가 더 가슴이 떨리고 불안합니다. 이분 이거 내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난다 긴다는 장명 방법, 장명가, 장명 이론 다 검토를 해서 최상의 이름을 보내드렸어도 누군가에 가면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이 너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뭐 다른 방법들, 성향적 조건들은 다른 방법이나 다음 기회에 또 알려드리고, 제가 설명드린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나 블로그에 가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장명소 선택을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차피 서로 다 다르고 어디 한 군데 믿고 맡길 데가 없다면 진짜 민속촌에 가서 그 알바생 유명하잖아요. 이름 하나 지어달라고 하든지 유명한 서당에 가서 한 3년 묵은 강아지한테 야, 내 이름 좀 하나 지어달라고 하면 그게 나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변질됐습니다. 물론 저도 뭐 광고를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하지만 하여간 한글과 한자, 한글 성명학도 상생으로 종성까지 다 봐서 잘 장명을 하고 한자도 기왕이면 사주에 맞는 한자를 써서 수리성명학적으로도 좋은 이름을 장명하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은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서 장명을 하시면 여기저기 들고 다니고 물어보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차피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하고도 좋은 인연이 되시고 또 좋은 이름을 얻으실 수 있다면 저로서도 기분 좋은 일이고 또 좋은 이름을 받으시는 분들도 좋은 이름으로 좋은 운을 유도하면서 본인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명수 선택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좋은 인연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